이 인간이 집무실에 침대도 놔두고 있었다네. 여기서 이제 의사의 관점이 나와요. 윤석열이 빤스만 입고 버텼던 이유가 뭐예요? 체온 조절 안 된다. 체온 조절. 자율신경계 어쩌고 저쩌고. 땀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체온 조절 잘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. 돼지는 코 주변에 이렇게 땀이 성골성골 맺히긴 하는데 싸우는 그럼 본인이 인권을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되지. 그렇지. 그건 돈권이거나 뭐 이렇게 가야지. 당뇨병성으로 땀을 못 흘리는 무한증 환자들 옷 벗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. 매트리스 안에 매트리스만 들어있을까 생각한 건 순박한 생각일 수 그래죠, 있죠. 그러죠. 이 인간이 집무실에 침대도 놔두고 있었다네. 아 근데 이거는 나 진짜. 이게 계속 이제 나는 발전이 디벨롭 되는 것 같아요. 처음에 관저의 사우나에서 이게 집무실 사우나라고 했잖아. 그러니까 집무실이 2층, 5층이 있었는데 2층에 히든도어 안에 있는 사우나. 그것도 히노끼 사우나를 만들었는데 그 도면을 보면 위에서 이렇게 평면도를 보면 사우나가 있고 앞에 이만큼 공간이 있다는 거야. 그래서 그 공간에 뭐가 있었냐? 침대가 있었다. 이라이씨 뭐 이렇게 된 거지. 그럼 침대에서 뭐 했어? 그랬더니 전날 때리고 다음날 군의관 불러서 링거를 맞았다는 거예요. 여기까지 그래. 술 좋아하는 인간이 별짓을 다 했구나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침대가 아니라 침대는 우리가 그냥 가구라고 생각하고 고정이라고 보잖아. 지금 여기는 움직이는 매트리스 아니에요. 해외 순방 갈 때 이 매트리스를 가져갔다는 거 아니야? 허리가 아파서. 애착 매트리스 뭐 이런 건가 보죠.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거는. 허리가 아파서 매트리스가 단단해야 된다고 그걸 갖고 갔다. 아니 마사지 하라고 경호원도 데리고 가고 그놈의 허리 참 편리한 허리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의사의 관점이 나와요. 네. 의사의 관점. 중요합니다. 사우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근데 윤석열이 빤스만 입고 버텼던 이유가 뭐예요? 뭐 체온 조절 안 된다. 체온 조절. 자율신경계 어쩌고 저쩌고. 근데 사우나를 해요? 더워서 어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.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면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으로 무한증이라고 그래가지고요. 땀이 안 나는 병이 그렇지, 그렇지. 있어요. 나도 그 얘기 네, 들었거든. 땀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체온 조절 잘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땀이 안 사우나를 나니까. 한다고요? 그럼 죽지. 사우나하면 죽지. 사우나를 왜 해요? 땀 빼려고 하잖아요. 술 깨려고. 그렇죠. 그 땀을 빼는 게 외부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내 몸을 식히려고 땀을 흘리는 걸 이용하는 건데 정말로 체온 조절 장애가 있는데 사우나에 들어간다? 자살 시도예요, 진짜로.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막 처음에 구속됐을 때 기사가 났었어요. 윤석열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. 말도 안 된다는 소리 나는 거죠. 왜 말이 안 되냐? 돼지는 땀을 안 흘립니다. 그거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하다 또 땀은 사람만 흘려요. 이상하게 흘러가. 돼지는 보면 코 주변에 수의사예요? 아니 그건 아니죠. 돼지는 코 주변에 이렇게 땀이 송골송골 맺히긴 하는데 이거는 에포크린 땀 때문에 가지고 아주 이렇게 소량만 나오는 거고 체온 조절이 안 돼. 그러니까 돼지는 더우면 진흙놀이잖아. 진흙탕에. 진흙 그거 한 거거든. 걔는 그 우리로 치면 이제 땅구멍이 없는 거야. 그렇죠. 돼지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땀 나는 게 별로 없다. 그렇죠. 사람 정도만 본격적으로 땀을 흘려가지고 체온을 걔는 조절할 수 혓바닥으로 있거든. 해서 이거 하니까. 그러니까 윤석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. 체온 조절 안 된다. 체온 조절 안 그럼 된다. 사우나는 그럼 본인이 인권을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되지. 그렇지. 그건 돈권이거나 뭐 이렇게 가야지. 그렇잖아. 그 얼마나 중요한데요. 완전히 다른 거지. 근데 그러면 여러 동물권 보호 단체들이 아니 있습니다. 그걸 떠나서 땀이 안 나는지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땀 난다고 효과가 있으니까 지도 사우나 근데 들어갔을 전부 다 거 아니에요. 거짓말인 게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의사의 관점이 하나 더 있어요. 당뇨병성으로 자율신경병증으로 땀을 못 흘리는 무한증 환자들 옷 벗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. 옷을 입게 해요 오히려. 왜냐하면 땀이 안 난다는 건 체온 조절을 못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피부 보호막이 사라져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. 그렇게 돼요? 그 사람들을 오히려 옷을 안 입게 하면 피부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네, 거야.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과거의 기사를 보면 윤석열의 뽀얗고 하얀 피부 그렇지. 사우나에서 봤다 기사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은 전반적으로 다 거짓말이야 다. 그러니까 그때 거짓말 하는 거야. 예, 그때. 피부가 약해 그 사람들 피부가 약하고 상처도 잘 입고 화상도 잘 입고 그래놔서 오히려 그렇게 더운 환경에서는 헐렁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렇지. 옷을 입으세요 해요. 그게 뭐야 수위야 그게. 아니 실제로 그 왜 진짜요.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잖아. 이 하절기에는 그 반바지 반팔을 맞아요.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있는 게 정상인 거지.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있는 게 설사 무한증이 있다 하더라도 더 도움이 오히려 되겠네. 도움이 돼. 벗고 있는 거 권유를 안 한다. 그러니까 오늘 가서 끌고
나오면 된다고요. 그러게. 오. 이거는 뭐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이 건강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뭐 소환 내도 응할 수 없다, 출석도 못한다, 재판도 못 나간다 등등 했던 말들이 다 말이 안 되는 다 거예요. 말이 안 거짓말이네. 돼요. 앞뒤가 다 안 맞아요. 다. 하긴 당뇨 있으면 그렇게 술을 먹을 수가 없지. 아니, 애초에. 당뇨 술 그렇게 많이 먹고 당뇨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당뇨 있는데도 술을 먹고 그러니까 술 먹고 다음날 피곤하니까 사우나 하고 야 군의관 들어오라게라 닌겔 닌겔 맞고 맞고, 야 경호처에 마사지 잘하는 애 있댔지 마사지 받고 그동안에 와이프는 윤석열 핸드폰 가지고 텔레그램 하면서 일 열심히 하고 비약번 거기, 쓰고 거기 돈 넣고 거기 돈 빼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. 어? 진짜 동부로님이 오랜만에 쟁변이 의사 같다고. 오랜만이라니요. 오랜만이라는 네. 얘기는 또 굳이 왜 붙였을까요? 아니, 제가 봤을 땐 저분이 저를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, 그냥. 야 그래요. 진짜 근데 그 매트리스까지 그걸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게 일단 기사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. 그 대형인데 그걸 비행기에다 매번 실으려고 하니까. 아니, 그러니까 그 무슨 라꾸라꾸 같은 것도 아닐 거고.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이게 결국은 저 태도거든요. 그렇잖아요. 뭐 그렇지.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순방을 가는데 내가 뭐 좀 불편하더라도 뭐 그리고 불편해봤자 얼마나 불편하겠어. 야 대통령이 순방 가는데 잠자리가 그 숙소가 뭐 허접한 숙소를 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. 뭐 여인숙 끊어주겠냐? 어차피 대한뉴스 날리기도 하고 나온 거니까 매트리스 안에 매트리스만 들어있을까 생각한 건 순박한 생각일 수도 그러죠, 있죠. 그러죠. 예. 어. 어. 폭신폭신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으니까. 범죄 압수수색 현장 가면요 매트리스 안에서 별게 다 나옵니다. 칼로 뭔 얘기를 하냐? 돈도 나오고. 저기요 잠깐만 전 넘어가지 말자고. 아니 상상을 영화적 상상. 어디가 손이 넘어가? 영화적 상상. 저 오늘 잠깐 영화 유튜버 아, 대신 나왔잖아요. 알았어요. 그러니까 아니, 영화적 상상. 형은 매트리스 그 내부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? 스프링이죠. 저봐, 저 옛날 사람 요새 스프링 매트리스 잘 없어요. 그리고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매트리스라면 아마도 이게 뭐 뭔가 몰랑몰랑한 재질에. 그 우리 뭐 라텍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. 라텍스. 그런데 라텍스는 안 쓰겠지. 딱딱한 거 쓰려면. 라텍스로 딱딱한 것도 딱딱해. 그래? 매트리스 청소하려고 털어봤더니 뭐 하얀 가루가 막 날리고 날릴 뭐 수 그럴 있지. 수도 날릴 있고. 수 있지. 아우 왜 이렇게 비듬이 많어 이러면서 날릴 수 있지. 그 매트리스 안에 가득 그 털었던 사람이 이렇게 몽롱해지는 그럼요. 거지. 그 매트리스 안에 가득 채우면 제가 봤을 땐 300kg 넘습니다. 아, 요 방송을 우리 백혜룡 경쟁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진짜 박근혜가 변기 때 갔다고 하는 건 양반이다. 그나마 그러니까요. 뭘 양반이야? 둘 다 미친 거지. 아, 나 이게 요새 이런 태도가 너무 싫은 거야. 막 뭘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너무 한쪽이 그 너무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나오니까 그 전에도 말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. 박근혜 양반이었다고. 그 최순실이 억울하겠다 뭐 이런 거. 최순실 곱하기 16에서 20 되는 게 지금 김건희 아니야. 그렇죠. 그렇잖아. 곱하기 16에서 20? 16개 혐의라고 그러잖아. 16개 혐의 중에 하나만 봐도 뭐 K재단 미르 같은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이런 게 지금 16개 계속 있다는 거 아니야.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기한도 늘려야 되고 규모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강력히 하는 바입니다. 어제 네 다이브 시간에 그 한겨레 국장이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그때 당시 이제 국민의힘 쪽 사람들 얘기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건 나오지도 않았다. 그렇지. 맞아요. 뭘 또 얘기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. 그러니까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해보면 계속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권성동이 지금 이제 1억 나오고 뭐 막 나오고 하잖아요. 이걸 보고 있으면 쌍권이 왜 그렇게 한덕수를 믿었는지가 느낌이 오잖아요. 그렇죠. 믿는 걸 보면. 그것도 연결됩니다. 예. 예. 다만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쌍권이 이것만 했겠느냐.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인 권성동이 이것만 했겠느냐. 3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고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요. 그때쯤 되면 위헌정당 해산은 그냥 구호가 아닐 거예요. 아니 사실 난 통일교에서 1억 큰 거라고는 말도 사실 좀 안 믿기는 게 권성동이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해주겠다는 사업가한테 요구했던 게 40억이었어. 아니, 이때가 2022년이잖아.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 단계잖아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는 계약금 정도였어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보험금 그렇죠. 약간 거기에다가 1억 정도 넣는 거는 약간 좀 큰 거다 생각하고 넣었을 그리고 거고. 요거 넣어놓고 나서 그렇죠. 이제 잘 되시면 네. 저희가 그렇죠. 본금은 잔금하고 중도금 납부 따로 합니다.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법조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. 쭉 지금 두 분이
맞잖아 지금 뭐가 이렇게 아니 이게 많이 뭐 법조인이라 할 수 있는 얘기야. 다 그냥 다 나는 잘 생- 모르는 얘기니까. 자, 그 한덕수 다른 얘기 들어갑시다. 내가 이상민 뭐 말을 안 받아주냐. 언제는 내가 받아줬냐? 이게 오고 가는 맛이 있어야지. 아 나 외롭네 오늘. 네, 외롭습니다. 빤스 그래요, 아, 빤스. 이것도 오기 전에 고평이 그려놓은 겁니다. 아이, 뭐 그림 그래. 잘 그리거든요. 빠스가 홍경이 걸렸네. 의사 아니랄까. 디자인. 땡땡이. 홍역 걸리면 저렇게 돼. 네.